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네요. 옆나라 일본에서 정말 이런 일이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그런 일이 생겼는데, 한번 그런 뉴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 뉴스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아마도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선거 유세 도중 산탄총에 맞아서 심폐정지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심폐정지는 심장이 정지했으나 의사의 사망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죽은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본은 어떤 상황일래 이런 일이 생겼나 봤더니, 현재 일본은 참의원 선거 기간으로 일요일날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열심히 유세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총리인 기시다 내각의 첫 번째 선거라서 평가를 받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선거 이후에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문하는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겠죠. 그리고 참고로 용의자는 40대 일본 남성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선거는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또한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영향이 올지 조금은 시간을 지켜보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니케이는 갑자기 후두둑 떨어지는 차트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니케이뿐만 아니라 한국장도 마찬가지였고 전세계가 소폭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세계를 현재 이끌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선방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주가는 3%나 상승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좀 예상치 못했는데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요. 어제 대만도 2.5%나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4.4%나 급등하는 등 삼성전자가 예상외로 이 정도면 호실적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 세계에 훈풍이 불었고 오늘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물론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베어마켓 랠리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며,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침착하게 냉철히 시장을 봐야겠죠. 조금 주가가 오른다고 바로 매도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또 주가가 오른다고 야 지금이니 하면서 또 바로 사는 그런 방식보다는 조금 더 철저하게 과연 내가 이 주식을 어디까지 들고 갈 수 있는지, 실제로 경기 침체가 와도 나는 이 주식을 계속 들고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투자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기르분들 지금 가진 종목들이 향후 2년에서 3년 동안 쭉 들고 갈 수 있는 그럴 만한 대단한 기업들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떨어질 때도 그 다음에 올라갈 때도 버틸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입니다. 엇갈린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다시피 삼성전자가 꽤나 잘 나간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반대인 LG전자한테는 혹평이라는 게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서 증권가 전망이 엇갈리는 층입니다. LG전자는 세트 사업부의 양적 성장이 불투명하고 재고 수준도 높아 부담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세트 사업부 침체 장기화 우려로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이 조금 불투명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반면 삼성전자는 이미 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다는 판단이 나오고, 그리고 내년 중에는 상승 반전이 예상된다 이런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이 있다는 것만 기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주주분들이거나 아니면 매수할 계획이 있다면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러한 전망이 맞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습니다. 제 체감상 증권사 리포트나 그러한 전망을 봤을 때 그 이야기가 맞는 거는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는 맞고 그 다음에 40%는 틀리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도 무조건 맞을 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꼭 공부를 하고 투자는 우리 책임이라는 거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다음입니다. 이 소식은 좋은 소식 같네요. 삼전 커지는 주주환원 목소리. 삼성전자가 6만원 아래로 내려갔으면 솔직히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특별배당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경제 둔화 흐름 속에서 주가 부양을 위해 주주환원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정기주총에서 자사주 매입 등 다양한 환원 정책을 검토하겠다 이러한 발표를 한 바 있었는데요. 만약에 주주환원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특별 배당이 될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재용 부회장이 부당합병 의혹을 받고 있어서 자사주 매입은 또 주가 조작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할 확률은 조금 낮다고 볼 수 있고, 그 대신에 선택지가 특별 배당밖에 없으며, 그리고 특별 배당을 하면은 상속세 재원 마련에도 좋은 선택이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특별배당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초대박 드라마는 주가를 올린다. A스토리가 4일 만에 36%나 급등하고 그리고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10%나 급등했으니까 거의 5일 만에 50%가 급등했다는 소린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넷플릭스에서 1등을 차지하고 케이블 채널 ENA 자체 시청률도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 채널인 ENA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낮은 케이블 채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도 하고 온통 하루 종일 재방송으로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누가 돌려도 우영우다 하고 멈추게 말이죠. 그리고 플러스 지금 현재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A스토리는 당연히 제작사이며 이로 인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진짜 재밌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동감하실 것 같아요. 저 길이 또 진짜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2화밖에 안 나왔대요. 그래서 좀 몰아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8월쯤 되어서 볼 예정이니 절대 스포 금지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래도 7월에는 자이언트 스텝. 최근 들어 증시가 조금 반등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번 FOMC에서는 그런 거 없이 0.75 자이언트 스텝 인상이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페드의 고위 당국자들이 강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환호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연착륙 가능하다는 자신감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9월에는 0.5% 인상을 할 거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그래서 투자자들은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를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페드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부분이 또 다음 주에 우리 증시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푸틴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초반인가요? 이제 휴전 가능성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돈바스 지역에서 승기를 잡은 푸틴이 확전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푸틴은 우리를 패배시키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 할 테면 해보라며 심각한 일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최근 돈바스 지역을 장악한 부분에서 자신감을 얻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해석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번 전쟁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보호와 러시아의 자체 안보 강화라고 거듭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 딴하는 명분이 있다는 소리겠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 얘기 절대 듣지 않겠죠. 영토 확보에 대한 침공구실에 불과하다 이런 게 서방 입장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가 누굴까요? 누군가는 BTS 그리고 누군가는 아이유 이렇게 말하겠지만 한 30대 위로만 딱 본다면은 아마도 임영웅이 진짜 탑 오브 탑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 임영웅 서울 콘서트 티켓팅이 있었다고 하는데 마치 전쟁 같았다라는 표현이 딱 맞았다고 합니다. 콘서트 예매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늦게 들어갔더니 몇십만 명이 눈앞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며 그리고 그런 식으로 티켓팅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고나라에서는 10만원대인 콘서트표가 50만원이 훌쩍 넘는 그런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대팔렘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티켓팅을 할 때 스마트폰 비행기 모드를 켰다가 끄고 들어가면은 대기줄 없이 바로 예매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는 오늘 이런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직접 해보진 못했지만 그런데 실제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며 예스24 티켓팅에서는 이런 꼼수가 이미 유명하다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진짜인가요? 진짜라면은 진작 고쳐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야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발견했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꿀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꼼수라고 해야겠죠. 이러한 꼼수는 바로 수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티켓을 엄청나게 뻥튀기해서 대파는 그런 것들도 당연히 사라져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HPSP 11조 몰린 IPO. 저 기르시 화요일날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HPSP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야 진짜 보기 드물다.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이런 좋은 결과 있기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 HPSP IPO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일부터 7일까지 IPO를 진행했던 고압수소 어닐링 공정기술 기업 HPSP 청약 경쟁률은 1159대 1로 증거금은 약 11조가 몰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10조 원이 넘는 증거금이 나온 것은 4월 4x4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경쟁률이 엄청났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균등 청약으로는
에어컨은 한 주에서 두 주 사이를 받게 될 것이며 15일날 상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또 어떻게 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성일 하이텍 코스닥 입성. 자, 이 친구도 일단 기대주 중 하나입니다. 물론 기관 수혜측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야, 이런 기업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나저나 갑자기 저 기릿이 왜 이렇게 과찬을 하는가 봤더니 성일 하이텍은 폐배터리를 모아 해체하고 금속을 뽑아내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기업은 세계적으로 5개 기업밖에 없다고 하며 앞으로 정말 기하급수로 늘어날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이게 정말 우리 지구의 숙제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라니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리사이클링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하는 흐름과 같이 가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관사는 KB, 대신, 삼성, 공모청약일은 18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이달 말에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업은 꼭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겠죠. 꼼꼼하게 공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당장 다다음 주에 이 기업이 온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영상을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류세가 인하됐다는 거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8일째가 되었네요. 자, 그렇다면 진짜로 기름값이 떨어졌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몇몇 기름분들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인하 후 일주일 새 휘발유 가격은 38.87원, 그리고 경유는 24.31원으로 각각 하락은 분명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는 거겠죠. 하지만 정부가 예상했던 거는 휘발유는 57원 그리고 경유는 38원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한 20원 정도는 더 하락해야 되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괴리가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80%가 넘는 자영주유소가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요.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다시피 자영주유소는 그 전부터 이미 재고를 쌓아놓는 바 있기 때문에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바로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재고를 소진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일주일은 걸리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기름값이 몇십 원은 현재 할인한 상태라는 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요즘 들어 인기 있는 주스가 있다고 합니다. 자, 기름들 혹시 여름에 어디를 딱 갔는데 과일 주스를 팔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름들은 어떤 과일 주스를 고르실 건가요? 저는 아마도 딸기 바나나 이걸 먹을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 들어 수박 주스 인기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썸에서는 16년 제품 출시 후 매년 기록을 경신 중이라고 밝혔으며, 그리고 이리아도 하루 평균 2만 잔씩 팔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카페에서는 수박을 몇 통씩 들고 출근하는 게 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기가 진짜로 있는지 식음료 업체들도 수박 주스 인기에 여러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어울리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초코파이 수박맛, 그리고 고창군은 수박빵을 만들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수박빵이면은 이게 이게 맛이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고창군 한번 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 솔직히 이 뉴스만큼 가장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에어컨 전기료.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에어컨을 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렇게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작년에도 다뤘던 뉴스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날씨가 더워지면은 에어컨을 그냥 계속 켜놓고 있는 게 쌀까요? 아니면은 껐다가 켰다가 하는 게 쌀까요?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대부분의 에어컨은 인버터형입니다. 지금 딱 내가 에어컨을 봤는데 야, 색깔이 누리끼리하고 저거 도대체 한 10년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거는 정속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한 5년 내에 산 인버터형을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버터형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무조건 그냥 아침부터 좀 덥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에어컨을 킨 다음에 자기 전까지 그냥 계속 틀어놓는 게 무조건 쌉니다.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부터 에어컨 키면은 뭐 엄청난 폭탄을 맞는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이 전기료 폭탄,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큰 걸 알고 있습니다. 저 길이 또 그랬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에어컨은 그냥 제일 처음에 딱 틀어서 온도를 떨어뜨릴 때, 그러니까 30도의 온도를 한 26도로 떨어뜨릴 때 그때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선풍기 몇 대 돌아가는 거랑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온도를 떨어뜨리고 난 다음부터는 선풍기를 그냥 몇 대 틀어놓은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켜놓는 게 좋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좀 왠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좀 고민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껐다가 한 2시간 뒤에 다시 켜야겠다 이런 생각이라면은 무조건적으로 손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도를 떨어뜨리면서 실외기가 돌아갈 때 그때가 가장 전력 소모량이 많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여기저기서 연구한 바로는 거의 4시간인가 5시간인가 그 사이 안에 다시 킬 거면은 그냥 계속 켜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그냥 에어컨은 쭉 틀어놓는 게 가장 경제적이며, 그리고 생각보다 요금이 그렇게 크지
나쁘지 않다는 거, 하루 종일 팽팽 돌려도 밖에 나와서 과일 주스 사 먹는 것보다 더 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카콜라 사야 되는 이유. 투자 전문가 짐 크레이머가 코카콜라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이런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냈으며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그리고 경기가 나빠도 콜라에 대한 수요는 절대 줄지 않으며 리오프닝으로 외식 비중이 늘어나 수요도 늘어난다, 이러한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30년 뒤에도 코카콜라 없는 세상을 살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망하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주주 친화적 기업이라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최근에는 칵테일 분야로 사업 확장도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짐 크레이머는 코카콜라 주식을 지금 살 때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2분기에 실적 선방한 삼성전자, 하반기에는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뭔가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목표가가 떨어지는 그러한 리포트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평가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IBK투자증권은 최근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디램 시장 우려 때문인데 이미 많은 반영을 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약했던 모바일이 회복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8.8만원을 유지를 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 주에는 6만전자 꼭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골프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젠가요 이틀 전인가요 이 뉴스 우리가 봤었죠. 구하기도 어렵다는 골프채가 중고나라 당근마켓에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골프 산업이 이제는 조금 가라앉았다는 소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골프존이 한 달 새 25%나 급락하면서 주주분들의 걱정이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지금이 최저점이다, 이렇게 말하며 목표주가 26만원을 지금보다 2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가격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골프 산업이 가라앉더라도 골프존의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그리고 퍼가 지금 6.6배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정말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죠. 락팠던 구간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걸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퍼가 7.6, 내년에는 6.7, 이 정도면 충분히 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3%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가격은 절대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한번 여러분들 골프존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